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조국 사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조국은 소환되고 또 언제 구속되는지 이제는 뭐 조사뿐만이 아니라요 구속으로 갈 상황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또 정경심은 언제 소환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자유우파 최고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황성욱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의 변호사. 우리는 애국심만 있으면 다 최고야.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애국심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예. 거기에 중요한 게 있죠. 예. 전문성. 아, 네, 애국심이 있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최고란 말을 좀 붙이기가 근데 뭐 지난주에 제가 조금 더 냉정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윤석열 총장께서 제 예상보다 더 치고 나가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조금 제가 너무 못 믿었던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예. 사실 그 중립적인 자세가 방송에서는 좋아요. 너무 막 나가갖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좀 대표님 오갔다는 아직도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 자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러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진행 과정이 뭐 신의 한 수라든지 지금 자유우파 시민들께서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찰이 따라온다고 보는 입장은 그렇죠. 저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유우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여론이 그렇습니다. 변한다는 거죠. 뭐 맞습니다. 자유우파뿐만이 아니라 중도 예. 일반적인 분들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검찰도 이건 뭐 그냥 나가도 되겠다. 근데 밀릴 이유가 없다. 이것이 이제 자유우파 시민들이 무슨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뭐 좌파 진영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건 뒤에 놔두죠. 예, 조국은 놔두고 정경심 언제 소환될지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번 주냐 뭐 다음 주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정도 사안이 됐을 때는. 그 당초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제 네. 만약에 출석 소환을 거부하면은 체포영장이 이제 날라온다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처럼 돌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라면은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소환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조국 장관에 대한 또 소환이라든지 구체적인 기소까지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 주가 분기점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가 되겠죠. 뭐 근데 이번 주라 봤자 내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하. 예, 다음 주 정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다음 주. 예. 이게 소환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일단은 피의자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렇죠. 언제 나와달라고. 예. 서로 조율하죠. 시간. 보통 조율합니다. 예. 조율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율하는 사건이 아닐 듯 하거든요. 나오라면 나와야죠. 예. 그럼 어차피 지금 뭐 못 나올 그런 사정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1차 소환은 불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제 아프다 이러면서. 보통 실무는 그렇습니다. 실무에서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법 앞에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예, 예. 실무에서는 이제 한번 전화 걸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사업차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조금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하기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일반 사건에서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당신 고소당했다. 당신 사건이 입건됐다. 이렇게 받았을 때 하는 얘기지. 지금 이 사건은 벌써 한 달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자도 구속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가 스스로 지금 뭐 페이스북인가요? 예. 그 자기 입장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검사가 봤을 때는 지금 조사받고 나서 네. 자신이 뭔가 억울하다면 밝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거의 다 밝혀진 상황을 가지고도 저러니까 예. 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팩트가 다른 얘기를 만약에 조사 과정 외에서 뭐 인터넷이나 SNS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 목을 자기가 스스로 죄는 꼴이 됩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 압수의 과정에서도 가만 놔두면 될 걸. 이거 뭐, 조국 장관 거다, 우리 남편 거다 하니까 또 영장의 피의자로 해갖고 조국까지 압수수색하게 또 영장 발부가 새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한 법적 절차일 수는 있긴 하지만 예. 어찌 보면은 그만큼 스스로가 뭐 위험하다고나 할까요? 감축이 많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게 많다라는 방증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건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있고 소환하게 되면은 이제 포토라인에 쓸 텐데 예.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포토라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갑자기 조국 장관 사태가 벌어지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피의사실 공표, 모욕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파 분들조차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건 맞긴 한데 왜 조국 장관 때부터 면제냐 이렇게 많이들 논법을 예, 펴시는데 예. 사실은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예. 그게 건국이래 이제까지 그 포토라인 쓰고 그렇게 했던 게 용인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네. 공적인 사안,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사고 또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말씀드리자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것이고 다만 조국 때부터 갑자기 바꾸는 건 이상하다 이런 논법으로 가실 게 아니고요. 공적인 인물이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와 이런 것들, 알 권리가 조화되는 거기 때문에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신의 한수 신 대표님을 소환한다. 그런 건 포토라인에 세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여러 다수의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건도 아니고 어떤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 포토라인 세우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건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전부 위법, 불법 이렇게 단정짓기도 애매하고요. 또 그걸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뭐 갑자기 조국 뭐 모욕주기다 이렇게 좌파 언론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질 거면 왜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그렇죠. 그동안 수많았던 사건들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거면 다 국가배상 청구 들어가게요? 그렇죠. 예.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건, 이런 부패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다만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잡든지 자유우파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개개인, 일반 개인 영역에 있는 사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건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게 또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야죠. 단순히 알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세운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국민들 많이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이 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적인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준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네요. 딱 떨어지네요. 국민의 알 권리,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질문도 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영화 보면 이거는 뭐 정치적 탄압입니다 하고 들어가고 뭐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나와서 기본적인 피의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 또는 피의자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설파하는 기회로도 삼기도 합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인용하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피의자도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국민도 알 권리가 충족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불법이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억지고 궤변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취재를 할 때 신의 한수처럼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취재를 해줘야 하는 것도 언론의 어떤 품이죠. 그렇죠.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해줬습니다. 포토라인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운 자리입니다.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황석욱 변호사가 얘기했고요. 자, 이제 조국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언제쯤 소환되고 언제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까? 주범이라는 게 지금 누가 봐도 심증적으로 딱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당초부터 다 이렇게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검찰 수사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영장은 그래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영장을 친다면 아마 10월 초중순 좀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보통 예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만약에 이게 법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장을 치지 않고 기소를 해버리면 구속 여부에 대한 관할을 법원이 가져가게 돼요. 검찰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안에서 지금 이 사안 자체를 가만히 보시면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영장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논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은 다음 주는 또 돼봐야 알지 않을까. 네.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영장을 친다면 10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죠. 예, 10월 중순 정도면 영장을 칠 영장 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 정도를 예. 결정하지 않을까. 기소는 뭐 당연히 이제 할 것 같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건데 예. 지금 기소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법률가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소 자체가 될 거라는 것은 거의 상식이 됐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여기에 만약에 반하는 다른 불기소를 한다 그러려면은 그 불기소에 대한 아주 새로운 증거라든지 엄청난 무슨 근거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거의 없죠. 예, 예, 거의 뭐 없습니다. 같이 살고 있고 예. 예, 증거인멸 과정도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이 예. 이건 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뭐 그 지금 거의 말씀하시는 100%. 게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예. 예, 증거인멸 예. 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할 수 있느냐 예, 없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뭐 그런 관례가 정착되어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예. 법률적으로는 뭐 그렇게 못한다고 그런 규정은 없고요.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부부를 둘 다 구속하면 미성년자를 이제 예, 근데 맞습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예. 포인트를 짚고 얘는 다 계시는데 성년이니까. 예, 지금 이 경우는 미성년자도 없고 예. 다 성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통장에 돈도 많아요.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자녀분들이 멘탈이 아주 강하시다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예.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무슨 가사 사건도 아니고요. 예. 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오히려 이제 더 황당한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이제 만약에 구속이 안 되고 기소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소된 피고인이 법무부에 결재를 하는 상황이 이거 황당하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서 옥중 결재를 한다라는 그러네요. 예.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자, 조국이 사퇴 끝까지 안 하고 네. 옥중 결재를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임명권만 있고 네. 해임권은 없죠. 있죠. 있습니까? 네. 법무부 장관에 법무장관 당연히 경질할 수 있죠. 경질할 수 예. 있습니까? 근데 문 대통령이 경질도 안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구치소에 가가지고 외출 허가 받아가지고 국무회의 들어오고. 와.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황당한 얘기인데. 황당하고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엄청난 불행이라는 네. 거죠. 그러면 검찰총장은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은 임명권이 있는데 네. 임기가 2년으로 네,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지만 해임권이 뭐 그거에 대해서 해임 못한다고 해석하는 법률가들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2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특별한 이유 없이 검찰총장을 경질을 한다거나 해임을 했을 경우에 정권이 넘어가야죠.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런 짓을 하면 정권 넘어가야 됩니다. 정권 넘어간다. 예. 자, 뭐 윤석열 총장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총장 지금 연장선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끝나면 옷 벗는다. 계속 간다. 그 많은 이제 법조에 이제 법조인들이 그런 걸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원칙대로 수사를 한 다음에 조국 장관을 기소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멋지게 사표를 던져서 후배 검사들에게 총장의 본연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검사들로 하여금 더 도끼를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멋진 검찰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예. 근데 뭐 꼭 이런 것만이 옳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뭐 현직을 유지하면서 임기가 2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임기 2년 동안 내가 정권의 개가 아니라 검찰의 수장으로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가겠다. 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만 예. 어쨌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진 모른다. 네. 아직까진 모른다. 저는요, 그냥 계속 2년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큰 문제가 없다면. 예. 뭐 그것도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뭐 실수라든가, 뭐 권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일부는 그런 얘기 많이 그냥 했어요. 카더라 소문, 이건 뭐 그냥 카더라 소문입니다. 카더라 소문은 아마 조국 장관 기소를 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예. 가만두지 않을 거다. 지금 부인의 뭐 주식 문제, 네. 뭐 청문회 과정에서 약간 논란이 됐으니까 이걸 부풀려갖고 언론이 쓰고 문제를 삼게 되면 또 참 흔들리죠. 그리고 오늘도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 조국 사태는 조국 개인에 대한 비리가 아니라 586 운동권 세력의 구조적이고 아주 오래된 부패가 드러나는 하나의 서막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럼 윤석열 총장 계속 있으면 계속 들춰내겠죠. 아, 증거가 나오면 검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여론이 중요하겠군요. 예. 계속 여론이 지금처럼 쭉 가면 힘을 그렇습니다. 받고 검찰이 일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관심 밖에서 멀어지면 또 적당히 타협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반전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나쁘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유 시민들이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오늘 변호사분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참여하셨잖아요. 저는 제일 첫 번으로 참여했어요. 예. 얘는요, 제가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안 물어보셔도 예. 국민들이 아세요. 황성욱이는 그러니까. 참여했겠거네 하고. 예. 그럼요. 자유우파 최고의 변호사니까 당연히 참여했을 텐데, 변호사분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예, 좀 굉장히 많이 큰 의미죠. 늦었죠. 예. 늦었다. 예, 지금 뭐 대한민국 변호사가 2만 명 시대인데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소 10,000명은 참여했어야죠. 10,000명. 그래야 변호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더 독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 시국선언, 2차 시국선언, 3차. 3차에는 10,000명 이상. 예. 이렇게 되면 세상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또 미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신의 한 수를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이 무엇을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예. 희망이 보인다. 희망에 우리 부푼 가슴을 안고 예,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성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지지해 줘야 됩니다. 예. 사실 시국 관련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은 자기 본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예를 걸고 자기가 이제 사건을 변론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이런 젊은 변호사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좀 소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게 우리 자유우파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